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이자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희 수험 카페에서 쪽지로 영어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9급 1엔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메일로 5과목 공부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메일로 전 과목 공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남겨주신 글에서 영어 공부법 무척 공감하면서 읽었는데요. 지금 독해 이동기 선생님 빈칸 독해 이어서 순서 독해 푸는 중이고요. 틀리는 건 많지 않은데 푸는 시간이 3분 정도로 오래 걸리고 리뷰하는데 문장 하나씩 구조 보면서 해서 그런지 1시간 정도 걸려요. 문제풀이랑 리뷰죠. 저에게 맞지 않는 난이도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리뷰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10문제씩 풀만한 좀 더 쉬운 독해 문제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접수 정보 얻으러 카페에 왔다가 글 읽고 느끼는 게 많아서 쪽지로 문의까지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영어 독해를 공부하실 때요. 이전에 먼저 단계별로 영어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습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입니다. 기초 문법에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통 기초 문법이라고 하면은 많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초 문법은 쉽다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문법에서는요, 독해를 위한 문법을 수험생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독해를 위한 문법. 그런데 많은 공무원 강사분들의 기초 교재를 보면은 보통 얇은 교재로 간단한 개념 정도만 짧게 다루거나 아니면 기초 문법 없이 그냥 바로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초 문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문장을 문장 구조 분석이나 또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 요소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출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형 강사분들은 이제 영어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진도로 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빨리빨리 나가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라고 했죠. 특히 기초 문법에서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형식. 동사 형식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물론 동사 형식을 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동사 형식을 알아야지 독해에서는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사 형식을 암기하셔야지 문장을 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문장의 주요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위주로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로 표시한다면 뭐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아니면 목적격인지 구별을 못하시는 수험생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한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에서 잘 모르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인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막 who's도 있고 오브 위치도 있는데 둘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하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요. 독해에서 만약에 오브 위치가 쓰인다. 그럼 누군가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보는 수험생도 계시겠죠. 이 둘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여러가지 생략, 그리고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등등등.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관계 부사, 그리고 뭐 의문사, 또 의문사에는 막 의문 대명사, 막 의문 부사,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인강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줬는지 물어보면은 은근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분사 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는 분사 구문의 형태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구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동그란 표시를 한다고 할게요. 문장 구조 분석할 때. 그러면 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시고요. 또 가주어, 진주어 배우면은 이제 또 강조 용법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비교급이 나오면은 동그란 표시해가지고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준동사에서 투부정사가 많이 나온다. 그럼 수험생분들이 이 투부정사가 명사절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고, 형용사절 용법일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 한정적 용법과 보어자에 쓰이는 서술조 용법, 그리고 서술조 용법에서 특히 비투 용법 뜻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그리고 투부정사, 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볼까요? 부사적 용법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선생님,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문법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안 해요. 문법 시간에는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출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들을 종종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아야지 독해에서 투부정사 쓰이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독해에서 ing에 쓰였다. 그러면 요 ing가 동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현재 분사로 쓰였는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도치, 그리고 다양한 뭐 특수 구문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수동태도 좀 설명 좀 할게요. 독해에선 수동태 많이 쓰이잖아요. 수동태 쓰이면은 능동태로 3형식의 수동태인지, 아니면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아니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수동태가 사용되면은 능동태 몇 형식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독해에서는 언제까지나 쉬운 능동태만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을 배우는 게 다 기초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런 기초 문법을 제대로 연습 못하고 바로 그냥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다양한 또 문법적 포인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문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도 중요하죠.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문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보통 독해, 기초 독해 과정에서 독해 문장을 잘 해석을 못하는 수험생분들은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이 어휘, 어법, 구문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는 여러분들이 수능어휘나 공무원 어휘를 앞으로 외우실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어법과 구문이에요. 어법과 구문을 잘 모른다는 거는 독해에서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를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법과 구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구문 독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시중에 강사분들 구문 독해 교재는 다소 어렵습니다. 어렵고 난잡해요. 그래서
쉽고 좋은 지문으로 구성된 구문 독해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구문 독해에서 해야 하는 연습은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뭐 종종 해석을 시켜보면은 막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전 시험은 우리가 문장이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문 독해에서 해야 하는 연습이죠. 자, 이렇게 구문 독해 연습을 해야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초 문법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루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구문 독해에서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을 가지고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연습이 돼야지 이제 유형별 독해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유형별 독해 좋은 교재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교재죠. 기본표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완성표는 고2, 실전표는 고3인데 실전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은 기본편과 완성편 이 두 개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좀 독해가 많이 부족하시면 기본편을 보시고요. 근데 기본편도 이제 살짝 좀 요즘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 수험생분들도 영어 실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졌고요. 완성편도 근데 만약 기본편이 쉽다 그러면 완성편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이스트 독해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잠시 유튜브 보시면은 상근주자 TV 들어가시면요.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과목 학습 방법인 444 학습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이스트 독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구문 독해에서 보통 추천하는 교재는 천인문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초 독해랑 독해를 위한 문법을 위해서 기초 문법 교재는 여기 지금 없나요? 중앙연문법 3.8배체 3학년이라는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쉽진 않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달아요. 그리고 구문 독해 들어가기 전에 제 무료 강의인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이라는 요 무료 강의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프린트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고요. 동영상 3시간짜리인데 요걸로 한번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전환해 볼게요. 여기서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이스트 독해는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들 위주로 특히 학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어려운 공무원 강사분의 독해 교재를 뭐 하루에 뭐 3문제에서 4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풀 수 있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좋은 독학 교재로 하루에 10집 정도 푸는 게 낫습니다. 자이스트 독해 교재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공무원 기출 지문이 아니라서 중복이 안 돼요. 보통 공무원 강사분들 독해 교재를 보면은 거의 다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나중에 기출이 유형별 기출로 많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 영어는 20문제가 이제 랜덤으로 구성된 시행처별로 구성된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강사분들 연도별 기출이 아니라 다들 유형별 기출로 되어 있고요. 또 기본서에 독해 기출 지문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근데 자이스트 독해 지문들은 다 거의 다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문제라서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이스트 독해 교재가 좋은 이유는 독학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설과 해석, 문장 구조 분석, 뭐 직독직해, 답의 근거,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과외처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거의 다 인강을 보도로 유도하기 때문에 해설이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이나 완성편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뭐 완성까지 풀어도 좋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한 권이라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나중에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는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도 많이 있고요, 동영 모의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푸시면 되세요. 그 전에는 일단은 좀 쉬운 난이도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이스트 독해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이스트 독해 교재는 수능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독해 관련된 접근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모에 맞춰가지고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공유해 드릴게요. 자료를요. 잠시 블로그 좀 들어갈게요. 네이버에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 영어 자료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독해 영역별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독해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푸실 때 순서대로 푸시면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5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고 중요한 유형 먼저 매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빈칸 완성이나 순서 찾기나 또는 뭐 문장 삽입, 이런 거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요일별로 뭐 하루는 뭐 일치 불일치도 풀어보고, 그 다음 날은 뭐 주제 제목,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요약 등등등, 나머지 영역은 요일별로 돌아가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빈칸 완성 순서 찾기 문장 삽입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나머지 시간에 다른 유형을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해를 하실 때는 속독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독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보통 영어를 잘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속독해도 상관없어요. 내용 파악을 잘 하시니까요. 근데 일반 수험생분들은 해석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유형별 독해를 막 시간 재고 풀거나 속독을 하잖아요. 그럼 내용 파악을 다 놓치십니다. 그럼 감독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들 감독해를 해요. 그 이유가 유형별 독해 들어가기 전 단계인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독해를 들어가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로만 빠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유명 강사분들이 인강을 오랫동안 들었던 수험생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대로 문장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독보다는 일단 내용 파악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야지. 첫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이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요, 오래 잡지 마시고요,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읽고 넘어가시되, 대신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문맥으로 유추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은 중심 내용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용을 그나마 좀 덜 놓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되 계속 오래 잡고 있으면은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어차피 해석은 안 될 거예요. 대신에 앞뒤 문맥으로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필요해요. 이게 실력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이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독해 노트 안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 독해를 할 때 독해 지문을 이렇게 스스로 잘 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잘 안 익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세 번째, 머리가 갑자기 팍 하얘져요. 이거는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체크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독해 지문에서 나온 겁니다. 당한 거죠. 그래서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구문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구문 독해의 취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유형별 독해나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서에서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면 뭐가 문제냐면요,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느라고. 일단은 실전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로만 하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독해 노트 정리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다 모아놓으면요, 이게 결국 나중에 중급 구문 독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답의 근거 찾기. 풀고 나서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겁니다. 뭐 재진술되어서 있을 수도 있죠. 또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종종 해석을 할 때 수험생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보기양이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 수험생들 계세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보통 해석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주관적으로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못 이제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제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관적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거의 다 정답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어떠한 뭐 평상시에 상식이나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요,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를 이제 풀고 나서요,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독해용 어휘들은 자주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 위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휘들은 이제 보통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또는 잠자기 전에,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타가목 공부하면서 앞에 오붓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해용 어휘는 하루에 한 자투리 시간만 활용하시면요 60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30시간. 그러면 꽤 많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강사분들의 커리는 상당히 많아요. 1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집을 이제 보통 많이 풀라고 합니다. 막 어려운 막 몇백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강사로서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영어 시험이 20문제인데 틀리라고 내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내는 어려운 문제는 많아야 한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두 문제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도 이미 뭐 7급이나 8급 문제도 많고 기출 자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풀어도 충분하고요. 또는 뭐 동형 모의고사에서 조금씩 푸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강사분들이 커리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싹 다 모아놓은 여러 가지 막 몇백제 그런 걸 풀면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첫 번째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 풀기 전에 그 앞단계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요. 일단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그 교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이스툴 독해 기본편이나 완성편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험이 목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이스툴 독해 기본편과 완성편 중에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시고요. 그거 푸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도별 기출도 진열이 많아요. 뭐 9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도 있지만 7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도 있고 국회 9급과 국회 8급,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고요. 또 쉬운 진열은 사회복지, 교육행정직도 있고요. 기상직과 법원서기보 등 120회가 있습니다. 120회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회씩만 풀어도 거의 4개월 분량이에요. 거기서 9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의 최우선은 풀고 나중에 7급이나 8급까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7, 8급은 9급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난이도의 기출을 풀고 나면은 9급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해는 강사분들은 어려운 과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할 필요 없고요. 좋은 교재, 특히 자이스툴 독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독하게 가능합니다. 강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직접 풀어보시고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교재로 하루에 뭐 3-4문제 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풀 수 있는 지문으로 10지문 이상 푸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해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조언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릴게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